예, 안녕하십니까. 경주 포커스 김종덕 기자입니다. 신문 경주 포스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기획으로 지금 시장님, 경시장 후보를 연속적으로 초청해서 대담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시간 최양식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후보님의 공약, 또 최근에 불거진 각종 선거 관련 현안을 두고 약 1시간가량 대담을 이어갈 텐데요. 이 기획이 후보자의 정책이나 또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한 유권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대담 영상은 현재 라이브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잠시 후에 다시 보기 경주 포커스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도 할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페이스북 라이브 보시면서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많이 공유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께서 일일이 유권자를 다 만나셔서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여러 정책들에 대한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송 중에도 혹시 또 여러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인신공격이나 이런 질문이 아니면 가능하면 또 질문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양 시장님 예, 나와주셨습니다. 예. 이 일요일이고 또 선거 지금 막바지 못 보실 텐데 무엇보다 우리 경주 포커스 초청 대담에 나와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먼저 출마의 변이나 뭐 이렇게 해서 한번 겸해서 한번 말씀 한번 인사 겸해서.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장 후보 기호 8번 최양식입니다. 먼저 저를 지난 8년간 시장으로 만드신 우리 경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8년간 시민과 함께 우리 경주시가 이룩한 많은 변화들에 대해서 저는 진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지난 8년간 우리 경주시의 살림살이가 7천억에서 1조 4천억이 되었고, 빚도 850억 원이 넘던 빚이 166억을 갚아서 이제 한 270억 정도 남았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경주시는 빚 없는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많은 기업 유치가 일어나서 1900개 기업이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선 제가 지난 불출마를 의사를 표명을 한 것은 좋은 인물들이 나와서 우리 경주를 잘 이끌어주기를 기도해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하고도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지자들이나 우리 원로들부터 질질 많이 받았고, 마지막까지 제가 결심을 할 때는 제 개인적인 인격적 손실이 있더라도 경주만을 생각하면서 경주 시민들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정도라는 입장에서 다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중앙정부의 경험과 지난 8년간 우리 시정 수행 경험에 해서 좀 실천적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기초로 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 발전을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에게 부여될 4년은 8년간 이룩한 변화보다 더 큰 변화, 그리고 더 빠른 압축적인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자유한국당은 아무 흠 없이 시정을 잘 수행하고 있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던 현 시장을 컷오프라는 명분으로 경선조차 참여를 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시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여지없이 제약하는 이런 당의 오만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민들의 뜻을 받들겠는지 사실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 시민만 보고 법률적으로는 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시민 소속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지난 5월 말 300여 개의 전국 시민단체 연합이 저를 좋은 자치단체장 후보로 무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저를 해 주셨습니다. 직접 상임 대표와 위원들이 방문해서
저를 이렇게 직접 인증서를 전달하셨는데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말씀 나중에 또 해도 더, 되겠죠? 예. 이건 다른 질문 다음에. 앞으로 저에게 기회가 부여된다면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바쳐서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뒤에 뭐 따로 이렇게 미리 말씀 안 드리고 여쭈려고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공천에 대한 말씀도 하셔버리고 예. 또 불출마에 대한 말씀도 하셔버렸는데 이 불출마 번복에 대해서는 지난번 그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토론회 할 때도 보니까 상대 후보가 그 뭐 후배를 기만한 거 아니냐 사과를 해라 뭐 이렇게도 이야기도 있었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시장에서는 내가 개인적 영달을 생각했으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예. 출마 이 번복했던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공격도 많이 받고 또 비판도 많이 받으셨죠 최근까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최근에 뭐 하루 또 단식 하셨는데 지금 예. 뭐 가장 좀 뜨거운 현안과 관련해서 예. 이야기를 해보고 예. 다음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예. 그 준하경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의 기자매수 시도 예. 의혹이 있다. 또 뭐 이러면서 성명서도 내고 지금 보시는 대로 삭발도 하고 단식 농성을 하셨는데요. 그 단식 농성이나 또 그런 농성에 돌입했던 이유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 선출직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또 공직 경력을 갖춘 그런 분들은 사실은 국민과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몸가짐을 항상 바로 하고 이런 구설수나 이런 것을 절대 입지 않도록 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번에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각 언론기관에서 이렇게 제기가 되고 또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그 언론기관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 기자를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서 아마 언론기관 기자가 그것을 양심선언을 겸해서 아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되고 난 뒤에 수사가 바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선거는 하고 나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수사를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삭발을 하고 단식 농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일각이 여삼추입니다. 하루가 바로 요즘 선거운동 하는데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근데 그거를 이틀간에 걸쳐서 시간을 거기에다 투입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시간이 지나자 우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와 이런 분들을 다 소환을 해서 일단 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그 단식농을 하는 자리에 우리 임근 후보와 예. 박병훈 후보가 이렇게 함께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냐 하면은 제가 무언 큰 잘못이나 있어서 시민에게 석고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또 유언비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들하고 함께 이 한국당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기자 매수 사건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하는 이런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시민적 판단을 정해서 이 땅에 금권 선거가 다시는 없고 기자 매수와 같은 이런 행위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갖춘 이런 후보자가 우리 경주 시민을 모시는 시장직에 취임하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뭐 저도 좀 깜짝 놀랄 일인데 방금 이 신문을 가져오셨고 그 신문 오신 이유가 처음에 7일날 그 대구지검 경주지청 앞에 후보께서 이제 단식을 하고 계시니까 그 섭이 시민들에게 석고되지 않은 걸로 누가해서 잘못 선전이 나가고 있었다 이런 걸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8일 날 저녁에 단식 농성을 일단 해제를 했습니다만 그 후보 쪽에서는 이게 후보자 비방이다, 또 허위사실 공표가 있다라면서 그 후보를 고발했다, 이 자료가 나와서 그또 언론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께서 하신 그 단식 농성을 하면서 피켓이나 이런 것이 후보자를 비방을 하고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 기자회견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검찰에 고소했다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저의 오랜 공직 경험, 제 인생 행로를 보시면은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그렇게 사람이 아니죠. 얼토당토하는, 이건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자가 양심선언을 겸해서 수사당국에다가 고발하는 이런 사태는 그들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기자 정신에서 있을 수 없고, 또 공직자가 제가 또 그렇게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데, 아마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생각을 해서 순항되기를 바라는 걸 가지고 아마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시도는 정말 아주 시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아마 수사당국에서 정확하게 밝혀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에서는 결국은 이제 최양식 후보하고 그 기자하고 일종의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느냐, 이런 의혹까지도 지난번 선대본부장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기를 했었거든요. 예. 실제로 그 기자하고 그 후보 캠프하고 무슨 관련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 준하경 후보 측의 반응하면 누가 했느냐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고, 네. 이런 그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건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시민들께 소상 밝히고 사과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 바로 막 이렇게 아주 그 기자들을 갖다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하고 고발하고 하는 그런 행태로 접근을 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의혹을 제하면은 그 의혹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걸 밝히는 그런 자세, 이것이 선출직 공직자가 되려는 진정한 자세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초반부터 제가 너무 좀 뜨거운 네. 들어가지고 시장 후보께서 긴장도 풀리기 전에 제가 바로 현안으로 들어가 버려서 사실은 두 번째 좀 있던 건데 조금 더 좀 시키겠습니다. 예, 예. 현안 뭐 전기자동차 문제라든지 공무원 선거 개입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조금 미뤄두고요. 예. 아까 시장께서 출마의 변을 말씀을 하셨고 또 8년 재임을 하셔서 사실은 많은 시민이 시장의 뭐 경력이나 여러 사람들은 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기본적으로 선거 공부에 있는 건 뭐 대림초등학교, 경주중학교, 대고등학교,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영국 리버풀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 이렇게 경력이시고 또 뭐 청와대 민정비서 행정관, 대통령 소속 정책기획위원, 올해 다 알다시피 차관, 제1차관을 역임을 하셨고요. 이건 뭐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그에 대한 소개고, 본인 스스로 저는 뭐 어떻게 살아왔다, 지역 유권자들에게 본인 소개하신다면요. 예, 우선 저는 중앙정부에서 30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 수행 경험과 또 폭넓게 쌓은 인맥 구조가 있어서 이것들은 우리 경주의 정책이나 산 지원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공직자가 되려는 자의 아주 필요한 요건이 뭐냐면은 강한 도덕성을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8년뿐만 아니라 공직 생활을 거치면서 단 한 건에 연루된 적이 없고 항상 삼가하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시정을 맡고자 하는 강한 도덕성을 그 배경에 깔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갖추지 않은 공직자는 정말 경주시정을 담당하기 어려울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페이스북 댓글로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이런 지금 글이 흘러오고 있는데 지금은 좀 괜찮으신가요? 혹시 조금 그 소리를 좀 듣는 상황인데 혹시 그 최현정 씨가 올린 글인데 보시고 음향 상태가 개선됐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후보께서 쭉 본인 이제 소개를 하셨고 아까 제가 여러 경력을 나열해드렸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경주시장까지 포함해서 공직 경력 중에 후보 스스로 좀 가장 기억에 남는다거나 이건 좀 보람 그 직을 수행했다 이런 거 제가 우물일 수 있는데 시장 후보 나온 분한테 어떤 것이 우선 제가 경주시장직 수행하면서 했던 것 중에는 시민들을 모시는 게 가장 뜻깊었다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중앙부처에서 4년 공직 경험을 마치고 지방에 내려와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한 8년 했다는 것 개인적으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세계유산기구 총회를 우리 경주에 처음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처음 유치를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 이걸 기초로 해서 이 경주가 국제적인 세계유산 도시로 완전히 자립을 했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산도시 총회에서 우리 경주가 이사도시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세계적인 이런 우리 경주가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2010년에 그 시장께서 취임하실 때 취임식 할 때 기억이 나는데 취재를 하러 갔었기 때문에 그때 일반 관객석에서 앉아있고 또 행사장에서 그 결제 도장을 시의회 의장에게 받는 퍼포먼스를 하시면서 시민 섬김을 초반에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예. 지금 8년이 지났습니다만 그 섬김의 정신 스스로 되돌아보시기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해왔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또 한편 많은 분들이 오해일 수도 있고 또는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민들이 좀 부족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불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예, 까지가 되어버리죠. 제가 변명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첫째는 뭐냐면은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은 사실은 시민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시간을 더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협력하고 용역사항을 검토하고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은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그 시간이 부족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게 늘 아쉽게 생각이 되죠. 그 부분은 미흡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과 정치의 복합적인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정하게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들어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면서 시민에게 가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 부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께 다가가고 모시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섬김이라는 이 표현이 참 신선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네. 8년 전에.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본인 스스로 평가하시기. 예, 시민을 섬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시장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청 한 1,500명 공직자가 모두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 섬기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을 어디서 받느냐? 바로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봉급을 받는다는 걸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시장이 시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봉급을 주는 것이다. 그걸 저는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공직자들이 그리고 시장과 함께
시민들을 모시는 그런 노력을 더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목 안 타보시죠. 네, 지금 괜찮습니다. 20분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괜찮습니다. 이제 그 공약이나 좀 정책 부분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시장 후보가 뭐 여러 공약들을 내놓고 계시는데 그 후보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내 공약 이거 다른 후보들하고 정말 좀 차별되는 거다 이런 공약하고 또 하게 생각하시는 공약 몇 가지 정도 이렇게 좀 추려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이 정책들은 제가 깊이 고민한 것들이고 어디 와서나 책이나 다른 사람의 공약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늘 속에 품고 있던 사항들을 이렇게 정책으로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 공약은 장밋빛 공약으로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공약들을 시민들께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제시한 공약보다 다른 후보의 공약이 아주 좋은 공약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수용하고 그것을 정책화하는 그런 노력을 함께 기울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게 뭐 또 좀 차별화된 공약 소개하셔도 예. 괜찮습니다. 예. 그래 우선 제가 공약은 이번 제가 세 번째 임기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것은 뭐냐? 저는 시의 정책의 중심을 경제 쪽에다 좀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기, 2기에는 신라환경 복원 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경주는 왕릉고 왕궁이 없는 그런 고도였습니다. 그래서 신라환경 사업을 2025년까지 9,450억이 투입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있지만 경주시의 정체성은 이 역사, 문화, 관광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울러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 시는 시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경제를 활성화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국제 원자력 연구단지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 그리고 양성자 가속기 2단계 사업을 적극 유치해서 중앙정부와 정책 공조를 통해서 우리 시정을 좀 더 도전적으로 이끌어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에 보면은 그 많은 그 공장들이 다소 무질서하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전통 마을 자체를 훼손하는 측면도 있어서 산업단지를 보다 체계화해서 이런 간접 비용을 좀 최소화하고 환경과 인간 그리고 산업 함께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양성자 가속기 센터의 기계를 활용을 해서 신소재를 깨서 이걸 가지고 자동차 산업에 접목을 한다면 경주시의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외에 이제 한수원 연관 기업들이 원래 100개 기업 유치 목표였는데 지금 현재 30개 정도가 들어와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100여 개 이상의 한수원 연관 기업들이 우리 경주에 유치가 될 수 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은 형산강에 이 동과 서를 연결하는 새로운 다리를 하나 놔서 교단을 좀 해소를 하고 동서소통의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경주에 찾는 관광객 3천만 시대가 오면은 우리가 새로운 교통 체계를 좀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레일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교통 체계 도입도 적극 검토를 좀 해야 될 단계가. 그리고 경주에 있는 스마트 미디어 센터 잘 그 발전을 시켜서 스마트 밸리 조성을 해서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첨단 도시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경제와 기업 그리고 뭔가 경영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성장을 극대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 조금 더 듣고 싶은 말씀이 예, 이 강소기업 지원센터 또 자동차 산업 지원센터를 예, 말씀하셨어요. 예. 이 부분 좀 추가로 설명해 예, 주세요. 이건 뭐냐 하면요. 예, 우리 경주에 있는 게 양사 가속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총신 길이가 한 100m 정도 되는데요. 거기는 그 가속기로 가격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물질이 탄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씨앗을 가지고 때리면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변화를 가지고 새로운 신품종이 탄생할 수가 있고, 어, 기존의 물질이나 이런 걸 갖다가 거기다 넣어놓고 가격을 하게 되면은 전혀 새로운 물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경량화되고 더 단단해지고 내구성이 강해지는 그런 물질이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 자동차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자동차 사회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우리 자동차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자동차 산업을 하셨으니까 또 최근에 예,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 전기자동차 완성차 예, 예, 공장 준하경 예, 후보 공약으로 발표했던 예, 안강 예, 경주 북부권의 전기차 완성차 공장을 유치다 이렇게 공약을 발표를 하셨고 런 여기에 대해서 최 후보께서는 이게 기업에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예, 문점들을 제기하신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직접 듣지는 못해 이 부분 예, 한번 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이 전기 자동차 문제는 이 화석 연료를 기초 모터를 회전을 시켜 엔진으로 이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환경의 문제도 있고 또 이 화석 연료 자체가 있고 이렇게 돼서 이게 영속적인 에너지원으로서는 작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전기 자동차가 새로운 그 대체 자동차로 지금 이렇게 발전한데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은 전기 자동차는 어, 국책 사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 현대의 기아와 같은 국제적인 굴지의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장기간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총 개발비가 한 10조 이상이 투여된다. 개발비만 예, 생산비가 아니고 개발비가 한 10조 이상 투입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부품도 과거에 그 이런 기존 그 모터 자동차 부품들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부품이 새로 바뀌어져야 된다면 이것도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변화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연구 인력도 지금 현대의 경우에 한 3만 명의 연구 인력이 있고 LG가 지금 모터와 인버터, 컴프레셔를 아주 핵심 부품을 생산해서 GM에 을 하고 있는데 이건 1년에 한 1,000억 이상 정도 적자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냐면은 연산 100만 대 이상이 되어야 흑자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LGO 연구 인력이 한 7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전기 자동차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기업이 직원 15명에 자산 20억밖에 안 되는 아주 군소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런 국책 사업급 매머드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먼저 저하고 접촉을 했는데 제가 이분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큰 정책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분들에게 별다른 뜻을 두지 않는데 이렇게 자유한국당 후보하고 일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 발표되는 경우에 경주에 있는 천여 개의 자동차 부품 협력 업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이 현대 기아와 같은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시간을 두고 이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지
만약 급진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에 줄도산이 생겨 우리 경주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완성차 자동차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부품 공장들이 협력을 해서 되는데 이게 제 생각에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함부로 국책 사업인 이 대형 사업을 직원 10명의 회사가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그 후보 상방안의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간단하게 하면 주 후보 쪽에서는 이건 한 2년 만에 2년 만에도 개발할 수 있는 또 실제로 외국의 사례도 있다. 그리고 초기 개발부터 협력업체 인력 참여해서 개발 기간이 한 2년 단축할 수도 있다. 그리고 경북 테크노파크하고 경기차 완성차 공장 유치를 협의 중이고 또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와도 협력기로 했다. 또 이모솔뿐만 아니라 다른 다른 전기 자동차와도 협력을 해서 추진하겠다. 뭐 이런 그 반박 자료를 하기도 했고요. 또 그러면서 최 후보가 자동차 산업의 동향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뭐 이런 비판까지도 제가 한 적이 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더 많이 연구를 했죠. 많이 연구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실제로 접촉을 해봤고 LG하고 현대 쪽 그 영하고도 수많은 대화를 했죠. 네. 그래서 그는 표를 의식한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고 정말 국책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에 정착이 되어서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접근을 해야 돼요. 작은 기초자치단체가 이 문제를 운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깊은 그 성찰을 통해서 가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주 후보 입장은 그렇다 정도를 제가 소개를 하고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더 이야기하기는 뭐 한계가 있어서 인정하고 다음 공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후보께서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 또 기존에도 문화법 분야에서는 뭐 그 여러 관심들을 많이 기울여 오신 걸로 만들어서 경주에는 신라뿐만 아니라 신라 고려 조선이라는 그런 그 역사의 벨트를 통해서 역사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첨단 정보화 시설을 갖춘 그 도서관을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 도서관은 과거에 자립형 사립고 지어주겠다고 했던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이게 이제 중앙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대체 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대형 도서관을 건립을 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 경주가 새로운 시대의 문화적 중심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형 도서관이 만들어지면 현재 있는 도서관은 국학도서관으로 개편을 해서 거기는 우리 경주의 많은 그 종가에서 서원에서 가지고 있는 전적류, 고서 전적류들이 지금은 국학진흥원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지금 위탁 보관하고 있는데 그걸 전부 다 가져와서 여기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이 대한민국 국학에 할 수 있는 경주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도서관 정보 기능이 첨단 정보 기능이 들어간 도서관은 아까 하신 이제 한수원 그 자율형 사립고 한수원 자사고가 무산이 되면서 한 800억 정도 예산이 나오면 그것으로 이제 도서관을 이런 구상이시 그렇습니다. 거고. 그리고 지난번 제가 보충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그 시간이 없어서 미처 설명을 다 못 들었던 것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그 MBC를 통해서 토론 방송 거기 보니까 그 한 후보가 결국 신라환경 핵심주적 보건정비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 예산이 많이 따르는 사업들을 하다 보면 국비가 70%인데 지방으로의 부담을 하다 보니까 경주시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 자원이 너무 적고 또 그렇다 보면 시민생활과 밀접한 어떤 생활민원을 해결한 또는 수건사업을 하는데 시행령이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좀 비판성 질문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는 이제 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
집중과 이제 선택에 관한 생각들을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은 이 방에서 하는 그런 큰 대형 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유치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골목이나 치우고 정비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대형 사업들은 유치를 하되 이 부담이 시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우리 1조 4천억 조 우리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 한 7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는데 다른 도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예산 규모가 한조 이상 되어도 500억을 그 재량 운영비가 500억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가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 화랑마을 같은 것도 뭐 1,000억이지만 한 600억 이상 그리고 도비까지 한 7 정도를 국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거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천 북측 고양이강 같은 것도 대부분 국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지 않으면 경주를 값어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다가 함몰되면은 경주의 미래를 개척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업 기간을 분산을 보통 해서 대형 사업들은 3년, 4년 정도 가기 때문에 분산이 되어서 경주 시민들의 부담은 줄일 수 있는 방안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적절하고 또 도비를 적절히 지원받아서 한다면은 그 선은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시작을 하고 한 40분 정도 지났는데요. 잠시만 좀 쉬어가겠습니다. 예. 이게 뭐 멀리 쉰다는 건 아니고요. 저를 좀 땡겨주셔야 물도 한 잔 후보께서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댓글에 중에 이게 아마 지지자이지 싶은데요. 그 요즘 후보 유세가 매우 재밌는데 그 한 곳에 유세가 너무 짧다. 시장님 춤도 너무 짧다. 저기 방금 댓글 한번 물어봐달라고 지금 들어온 게 있는데 예. 체력이 감당해내십니까? 그런데 저 춤은 춤이 아니죠. 뭐. 막춤인가요? 막춤이고 다만 그 시민 함께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전부 같이 춤을 춰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이 축제란 것은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축제가 아니고 그 선거. 선거는 첫째는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시민들께 의사를 전달하는 것. 그게 정성이고 두 번째는 선거는 축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즐거워야 된다. 즐겁지 않고 이렇게 하면 그건 고역이죠. 시민들과 함께 즐거움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더해진다면 아주 즐거운 그런 선이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정도입니다. 선거를 항상 정도로 가야 되는 거지 사술이나 이 편법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건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승리를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정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면 안 된다고 저는 항상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복지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눈에 띄었던 공약 중에 아이돌봄 자원봉사 건립이라든가 등등이 있는데요. 이건 아이돌봄 자원봉사에서는 뭐 대략 어디쯤에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포함해서 복지 분야 주요한 공약. 예. 뭐 아이돌봄 센터를 먼저 말씀하셨었는데 이거는 위치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한국의 여성이 결혼하고 난 뒤에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아이를 기른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 한 500명을 풀로 해서 그분들이 다 지어진 그 센터 속에 현대적 시설을 갖춘 센터 속에 간호원과 간호사와 그 다음에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와서 근무하는 가운데 거기서 하게 되면은 우리 아이 엄마들이 갑작스러운 볼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꼭 봤으면 하는 것이 저희 뜻이고요. 예.
그 외에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자꾸 떨어져서 1년에 1,400명에서 한 1,700명 정도의 진화가 나아지고 있고 사망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인구는 자동적으로 줄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출산 장려 시책으로 출산 장려금을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아이는 낳으시고 둘째 아이부터 한 1,0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셋째 아이는 한 3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출산을 장려했으면 합니다. 물론 그걸로 가지고 출산이 획기적으로 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이라는 것은 아주 복합적인 사회 구조가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것이 아이를 낳는 우리 엄마들에게 조금 더 좀 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 이와 관련해서 산부나 또 이 아이들 유아를 기르고 있는 엄마들이 갑작스럽게 어디 출타를 했는데 출근해 있는 부부께 전화를 해서 좀 이동을 하게 해달라는 이런 불편하잖아요. 이 문제는 바로 택시 쿠폰제를 적용을 해서 1년에 한 10만 원의 택시 쿠폰을 들여서 그렇게 이동권을 좀 보장을 해드리면 도움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아이들이 밤에 갑자기 아플 때 병원에 가도 이게 소아 전문 병원이 아니라서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형 병원하고 특약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가 부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야간에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갑작스럽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그 소아 야간 진료센터를 운영을 해서 우리 아이 가진 엄마들이 불편과 불안을 좀 해소를 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소рем동 그 소아 야간 진료센터 활성화는 사실은 거의 모든 거의 공약으로 그만큼 또 젊은 엄마들이나 부모님들이 많이 필요했다는 그동안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보충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요. 아까 출산 장려금 둘째부터 1,000만, 셋째 3천만 원. 이거 설마 한꺼번에 뭐 준다 이건 맞죠? 어떻게 해요, 지금? 그거는 이제 정책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효과가 있으려면은 그보다 돈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출산 장려금하고 출산율하고 아주 직접적인 적극적인 관계가 현재 나고 있잖아요. 조사에 의하면은.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많은 노력들을 다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뭐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교육의 문제, 어떤 사회 환경의 문제, 그렇습니다. 여성들의 그 직업을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자체마다 아무리 여러 시책을 만들어도 실제 효과가 없더라.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어떤 디자인을 갖고 계신지 제가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사실은 이제 이게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바로 한 1,000만 원 정도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를 그 용도에 따라서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 갈 때 등록금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이유는 시정에 많은 소요가 일어날 경우에 일시적인 갑작스러운 부담으로 시정이 어려울까 싶어서 그렇게 디자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엄마들, 아이를 가진 분들은 사실은 일시에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이거는 과소한 경우에는 막 그걸 너무 천연해서 4년, 5년 이렇게 갈 필요도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임산부 및 고령 어르신 택시 무료 승차 폰 이것도 이제 연간 한도가 한 10만 정도 내에서 지급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10만 원 한도 내에서 만큼 10만 원 안 돼도 뭐 6만 원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뭐 이렇게 쿠폰을 지급하시겠다 하겠다 이런
쪽인가요? 그거는 저 카드를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예, 사용되는 만큼만 우리 예산이 지출이 되는데 예, 쿠폰 내지 바우처 하는 경우에는 일단 지급이 되어버리죠. 예, 예. 되어버리는데 어르신인 경우에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5세 이상은 2만 4천 명 정도 되고 예. 70세 이상은 3만 5천 명 정도 되시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5세로 할 것인지 70세로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다가 그보다는 왜냐하면은 70세 되면은 건강이 극도로 나빠진 어른도 계시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75세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70세로 계산을 하는 경우에 3만 5천 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3만 5천 명에 대해서는 연간 5만 원을 먼저 계상을 해봤습니다. 10만 원 하는 게 좀 부담이 좀 때문에 연간 5만 원을 계상하니까 한 17억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되겠다 생각하고 그 등산부들의 경우에는 연간 한 10만 원 정도 해서 병원 다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좀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후보께서 지금 그 8년을 재임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비판적인 질문도 하나 있어. 예. 제가 질문을 하고 또 시간, 그 후보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한번 가겠습니다. 이런 소아 야간 진료센터나 출산장애시책은 규모는 달라도 어쨌든 시행을 해오셨는데 소아 야간 진료센터 8년 동안에 재임 동안에 이런 걸 왜 시행 안 하시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예. 소아야간 진료센터 같은 거는 사실은 민간의 사적 영역이긴 하죠. 병원의 영역인데 이걸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오는 그런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잘 된다면 앞으로 저는 좋은 성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정책이 왜 과거에는 안 했느냐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보고 정책을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예. 예. 이제 그 농축업 분야 거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갑니다. 그 농업 분야에서는 그 시에 추진하고 있는 신농업 혁신타운이 있을 테고 이번에 또 후보께서 공약으로 내신 게 농산물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약속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 20억 정도의 투입을 해서 하시겠다는데 취지하고 중심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선 그 신농업 혁신타운은 한 10만 평 정도의 그 부지를 확보를 해서 대한민국 정부도 가지고 있지 않고 자치단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건데요. 그 안에다가 현재 농민들이 키우고 있는 그런 장목이 아니고 네. 새로운 그런 장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형 유리 온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을 하고 스마트 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스마트 팜. 그래서 아주 현대화된 그런 설비를 갖추어서 하고자 하고 거기서 실험 농업이 이루어지면은 그걸 가지고 농민들한테 전수를 해서 소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양성자 가속기에다가 우리 우량 품종 한 100여 종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실험을 해서 신품종 개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발생된 신품종들은 관광용으로도 쓰일 수 있고 네. 또 식용으로 수 있게 쓴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용역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농산물 가공센터 문제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들이 보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네. 또 부가가치를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를 못 거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가공산업을 통해서 한다면은 보관의 문제도 해소가 되고 또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가 해서 농민들의 그 생산된 농산물들이 좀 더 가격과 좋은 품질을 유지하면서 될 수 있도록 막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 공약이라기보다는 처음에는 우리 그 한국 시설에 대해서
그 농업기술센터와 중복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행정에서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달라 이런 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최근에 어저께 후보 선거사무소 쪽에서 자료가 들어오긴 농정국을 신설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자료가 정책 그 보도 자료가 들어 어떻게 후보님 입장이 좀 바뀐 겁니까 아니면 저는 그 전에 뭐라고 표현해놨냐면은 농업 관련 조직의 재편이라고 해서 예,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예,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당초에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것은 복지환경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신농업 혁신타운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신농업 혁신타운은 대단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그건 주식회사적 역할도 하게 되고 연구소적 역할도 하게 되고 행정적 역할도 하는 그런 세 가지 역할을 다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정책 수행 기능하고 실험 연구 기능하고 이것이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관련 조직을 못 만든다는 건 아니고 예, 그렇게 되는 경우에 다른 조직에 영향을 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예, 그것을 유기적으로 재편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농진국 신설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그렇습니다. 예, 되겠네요. 예, 예. 그리고 그 공약에서 마지막 부분으로 그 동해안 쪽에 예. 여러 구상들 많이 갖고 계시고 또 많이 말씀도 하셨는데 좀 한번 그 간포항 연안한 성격이라다 문무대학 없는 성역화라든가 이런 부분 한번 좀 짧게 한번 해주시죠. 예, 간포는 그 과거에 연안항이었습니다. 예, 연안항이었다가 의항으로 이게 조정이 돼 10년 단위로 이걸 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연안항 심의를 아주 긍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안항이 된다면은 우리 연안항으로서의 그 여객선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되리라고 예, 생각되고 이게 이제 동해안 때하고 우리가 울릉도까지도 취항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안항이 된다고 해서 의항적 기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의항과 연안항의 여객선 그 출항 기능이 함께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간포가 아주 확장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경우에 연안항이 되기 위해서는 항만 부시설을 갖춰야 된다든지 그런 그 변화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문무대왕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검토가 더 따라야 될 수도 있는데 대본 초등학교를 지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게는 이제 청소년 해양 학교를 거기다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요. 천혜학교 아니고 그 자리가 예, 아닌가요? 예, 그거는 다른 학교. 다른 학교. 다른 제가 잘 학교고요. 몰라서. 그래서 그거는 청소년 해양 학교가 되리라 생각하고 아주 예, 위치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왕 문무대왕릉 근처에 우리가 문무대왕의 프로젝트를 해서 거기에 그 기념비도 세우고 전망대도 세우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되고 있어서 이게 된다면은 우리 동해안 일대가 저쪽에 그 양릉 주상절리하고 문무대왕릉하고 간포 저 위에 경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우리가 이 여객선을 띄워서 해역선을 운영을 한다면은 새로운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구체니까 이 국립문무대왕 해양미래관 또 신라해양역사문화관 등등의 구체적 공약이 이렇게 공약집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본래 저희들 예정 시간이 60분인데요. 60분은 정말 1시간은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더 좀 질문을 드리고 10분도 많이 하신 분 70분까지 하셨기 때문에 예, 70분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최 시장께서 후보께서 출마 선언하시면서 경주임 이야기를 하면서 논란을 좀 불을 붙이신 적이 예, 있습니다. 예.
어떤 워딩을 하셨냐면 경주에서 나고 경주에서 시절을 보내면서 학교길을 걸어 다니며 또 초기 교육을 받은 사람, 또 교육과 일터를 위해서 고향을 떠나보내는 시간에도 경주를 가슴에 품고 산 사람, 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고향인들의 모임에 나타나서 안부를 묻고 소식을 나누니 진정한 경주인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최근에 뭐 여러 또 새로 이사를 와서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은 아니 그럼 우린 경주 사람 아니냐 뭐 이런 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떤 의미의 예, 경주인이 그건 오는지. 일반적인 사항으로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예. 경주인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경주라고 생각하는, 경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주체적 인식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주체적 인식. 나는 경주인이다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경주에 와서 애를 낳고 여기서 아이를 교육시키고 여기에 성업을 영위하는 분, 그분은 틀림없는 경주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경주에 태어났더라도 경주인의 의식이 없다면 그건 경주인이다. 예를 들면 재경 향후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재경 공무원인 서라벌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 그러면 경주인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에 다른 지역 향후에 참석하고 했다면 그건 아니다. 그게 부지사로서 참석했다 그러는데 경주시에는 왜 부지사로서 참석을 못하는가? 그거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경력 소개란이나 명함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빠져 있어요. 만 나와 있어요. 근데 장관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치단체장을 할 사람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경력 소개란에 표시 못한다. 저는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다른 도시로 가서 공부하는 것은 그거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교육받은 그 소중한 기간, 그 12년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10년이라는 기간이 빠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솔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그건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저는 지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와서 경주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경주인이에요. 그런데 경주인이란 의식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경주인인 겁니다. 저는 재경 향후에 한 번도 참석 안 하고 또 공무원 모임에도 참석 안 하고 시 향후에는 저걸 하느냐. 그걸 지적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거는 경주에 대한 애정을 가지지 않는 사람, 경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경주 시민을 섬길 그런 자격이 있겠는가 지적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달리 곡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한 말은 발언은 아니셨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여러 논란에 그 전하경 후보하고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주고받은 적이 있고 또 공무원 선거 개입을 두고도 또 말씀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최 후보 사무실에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왔더라. 후보 쪽에서 먼저 이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셨고 최 후보께서는 주 후보의 배우자가 평일날 면사무소 지역에 한 외곽지 면사무소 면장을 만난 자체가 이걸 또 공무원에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는 것 아니야 이렇게 또 그 반박 자료도 내고 성명도 내신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우선 우리 지지자들이 우리 그 선거 사무소를 방문을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온 줄도 몰랐어요. 누군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직원은 공무직이란 신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정치활동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고 그때는 휴일이었어요. 휴일이고 정치활동이 일반하고 다릅니다. 정치활동이 아주 자유로운 그런 공무직이다. 그런 신분을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왔다가 바로 갔다가 하더군요. 한번 와보니까 그래서 바로 갔다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되고
후보자 부인이 간 부분은 그거는 정말 그 위험스러운 행위죠. 한 번도 제가 이 상태에서 그 후보자 신분을 가지고는 가능한 한 동장실이나 이렇게 방문하지 않죠. 민원실이나 들렸다가 이래 오거나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온도를 지키면서 가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무원이 왔다 하길래 공무원이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공무원이 누구든지 공무원도 올 수는 있어요. 올 수는 있는데 휴일날 오는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 활동이 자유롭고 시의원도 출마할 수 있는 그런 그 신분이라 하네요. 그래서 그거는 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도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모 언론에서 제기했던 그 후보 사촌 동생 예. 외동읍에 준주거지역 땅을 사고 이게 상급으로 변화가 되면 엄청난 시세 차익이 생기는데 이걸 도시계획 위반 정보를 사서 입수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이야기인데요. 예. 그러고 준하겸 후보 그거 주장할 만한 그런 작다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해서 시세 차익을 팔아가지고 실제로 시세 차익을 했잖아요. 근데 제 이종 사촌은 마트를 올해 한 20년 마트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외동에 마트를 2개를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세를 들어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가라 하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트를 지을 수 있는 곳에다 땅을 산 거가 마트를 지금이라도 지을 수가 있다 그러네요. 예. 그 땅을 샀는데 그것이 어떻게 했는지 이 시세 차익이 어쩌고 그러는데 판매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마트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는 제가 볼 때는 그 기업인 또는 경제인이 하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후보자하고 연결시켜서는 매우 적절치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만약 저도 그게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도 몰라요. 만약 기자가 그걸 알았다면은 우리 그 시청 공무원하고 뭐 접촉을 해서 정보를 알았다면은 그 자체가 공무상 기밀에 대한 보호나 이런 조치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저도 모르는 행위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아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극히 온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 2가지 질문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한 5분 정도 시간이 되는데요. 후보께서 가장 좀 8년 동안 이건 잘했다. 그리고 또 이건 정말 좀 아쉽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환경 핵심 누적 복원 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역대 시장님들도 마음에는 두셨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를 못하셨는데 그걸 한 것은 매우 잘했다고 생각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계유산 도시기구 총회를 우리 경주에서 유치를 했는데 이 유치가 그냥 된 게 아니고 페루의 아레키파까지 가서 거기서 엄청난 그 운동을 해서 스페인의 코르도바 지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 경주시가 빼앗다시피 해서 가져온 것이거든요. 가져와서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는데 경주 is 코리아라고 제가 계속 길거리에도 붙여놓고 고가도로에도 붙여놨는데 그걸 모 후보가 경주가 국입니다 하고 책을 냈더라고요. 경주 is 코리아가 번역된 게 경주가 대한민국 아닌가요? 그래서 제 그 캐치프레이즈를 책 이름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노릇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경주가 더 국제적인 위상을 더 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이번에 세계유산도시기구 총회를 할 때 국제회의를 4시간 주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경주가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는 이런 노력이 더욱더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마지막 질문 겸 삼아서 하나만 더 드리면 시장께서 후보께서 모두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공천에 대한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셨고 또 지난번 토론회 때 보니까 그 모 후보는 8년 전에 조 후보께서 전임 시장을 비판하면서 정당인의 자세가 아니다.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무소속 나오는 것은 이러면서
이른바 내로남불이다 지적도 하면서 비판을 하는 걸 토론 방송을 봤습니다. 이 공천에 대한 공천 결과에 대한 후보 입장 그리고 이런 지적에 대한 저거 예, 공천이란 것은요, 정당에서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 절차를 가지고 후보자를 선정을 해서 시민들한테 내어놓음으로써 정강을 실현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하고 이제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번 그 공천은 중앙당에서 우리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또는 전략 공천으로 해서 쉽게 그 지역민들한테 이런 그 선거에 쌓이는 것을 막고 오히려 그 지역 민심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재난 지역이 아니라는 해교안을 들고 지역 국회의원이 그걸 가져와서 그 다음 1월 달부터 이것을 컷오프 시킨다 그런 명분을 들어 컷오프를 했어요. 저는 컷오프는 언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선거 초반전에 이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책 결정을 할 때 쓰이는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컷오프를 해버리고 참여 자체를 안 시켰다. 그 당시에 제가 지지율 1위였고 뭐 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흠이 없었느냐? 다 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지지율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말 우리가 공당의 공천 구조나 이런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출마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70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적어온 준비한 웬만한 현안은 다 하고 말씀을 나눴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에서 그래도 기자가 안 물어봐서 말씀 못 하신 것 그리고 이제 선거가 이틀 선거운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우리 경주 지역 유권자들에게 그 마지막 인사 말씀 삼아서 말씀해 주시죠. 예, 부족한 저를 한 8년간 우리 시민들께서 시장 만들어 주시고 늘 시정에 협력을 해 주셔서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그 변화는 더 크고 더 빠른 변화로 나타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주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나가야 됩니다. 다른 후보들이 경주가 마치 절단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경주 절단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시민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세상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는 시만 혹은 시장만 되는 것이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더 좋은 경주, 더 좋은 세상 만드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 기호 8번 최양식을 꼭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가 그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 기획으로 마련한 경주시장 후보 초청 5번째 그 기호 8번 후보 최양식 후보와의 대담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지금 표시된 시간이 1시간 10분 41초를 진행했다고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도 사실은 좀 부족하겠다만 이렇게라도 함으로써 유권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자 이런 취지로 마련한 그 특별대담이었습니다. 선거운동 막판 한참 바쁘시고 할 텐데 기꺼이 시간 내주신 최양식 후보께 감사드리고요. 또 1시간 10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경주포커스 독자님 또 페이스북 친구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주포커스 김종덕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